첫째 의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우선 알다시피 기부대 양육법으로 그동안 풀렸는데 너무 앞으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일을 하는 기부대 양육법을 조사다. 국가가 개개한다, 중요한다. 그래서 23년 3월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조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걸 만들면서 우리 함께 무한을 그러면 민간, 군, 국제에서 모두 통합해서 국가가 만든다. 이런 선을 제출했을 수 있는 20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부족하니 광주에서 1조를 국가 지원 빼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그러니까 죄송한데 군수님이나 무안 군민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책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 또 주도하시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무한 국민들이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제가 원래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요. 막 하세요. 좀 써왔는데. 그럼 괜찮아요. 읽으셔도 되고. 쓴 것 뭐 이게 뻔합니다. 그 내용이 뻔한데요. 그러나 대통령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앉아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앉아서 하기 싫으면 엎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는 건 안 되고. 근데 이제 광주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뢰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년도 8월 20일 날 저희가 그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2018년도 8월 20일이면 초선 군수 되어가지고 몇 개월 한 2달째인가 되는데 어리벙벙할 때입니다. 어리벙벙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그 서약을 했는데요, 협약을 했는데요. 근데 이용섭 시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20년도 12월 9일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제 권고를 핑계 삼아서 그 약속을 이제 파기를 하십니다. 파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 한참 있다 또 23년도에는 5월 10일 날 우리 지사님하고 강기정 시장님께서 18년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방적인 이런 선언을 또 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특별법,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근거로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기부대항의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곧 이야기는 신뢰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더러 국민들이 다 그런 1조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사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무한? 저희는 좀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년 예산 네, 8천억인데 세상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핵심이 그거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부대 양해 방식도 믿지를 않고 불신이 제일 큰 원인이군요.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옮겨놓고는 오리발 낼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무한 군민 무한 국민이 지금 9만 4천 명이 9만 4천 명. 계속 좀 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한군은 늘고 있군요. 신도시 개발로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근데 아니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연간 무안군의 가용 예산이 그 몇백억에 불과할 텐데 가용 예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근데 그 10년치가 넘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2016년 이후에
지금 기부대 양여 부지 260만 평, 네. 그다음에 그 옆에 100만 평 탄약고 360만 평이 이제 비행장 부지는 245만 평이 어떻구만요? 아무튼 260만 평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탄약고 100만 평. 탄약고까지. 네. 탄약고는 비행장하고 연동돼서 같이 묶여서 지금은 탄약고를 비행장 안에 절반, 밖에 절반으로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탄약고는 저 군 공항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계 같이 다닙니다. 이거 국방부 관계자 안 왔죠? 일단 나중에 따라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말씀 마저 하십시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1조라는 것은 그 전에 이용섭 이제 전임 시장님 때 한 4,500억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구 경우를 보면 대구에서 한 3,500억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4,500억 지원인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거 빼고 법으로 지원된 거 빼고 우리 광주시가 저기를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수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환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광주시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 땅은 이제 저희들이 지어주니까 저 260억 그러니까 소유는 광주 겁니다 이제. 땅이 광주 소유. 기부대 양여입니다. 아니 기부대 양열 하더라도 지금 현재 땅을 지금은 소유하는 아닙니다. 예. 저것은 이제 국방부로부터 저희들이 소유를 넘겨받으면 저걸 저희들이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처분해서 이제 무안에다가 가서 지어지는 거니까. 먼저 빚내서 무안공항을 지어주고 공공항을 지어주고 그리고 저 땅을 우리가 받아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땅을 넘겨받아서 개발해서 비용을 조달하고 차액은 광주시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니까 예. 저 무안군에다가 1조 원을 지원하고도 광주가 손해 보지는 않고 충분히 공항을 이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조 정도는 광주시에서 근데 감당하겠다. 예정 추산 이익이 얼마 정도인데? 저건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아니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수하는 비용과 개발해서 매각했을 때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6년에 계산할 때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고 비용이고. 여기를 개발하고 하는 총 비용이 5조 6천억입니다. 5조 6천억이고. 근데 지금은 한 9조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비용이? 근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그 결론만 그냥 구조가 구조 정도를-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이 땅을 이제 받아서 팔면은 그 판매 가격하고 차액이 광주시의 수익 아닙니까? 요즘은 계산 못 얼마죠? 해봤습니다. 요즘 계산 못 해고 지금 1조 계산할 그러니까 저기 무안에서 못 믿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정도 저희들이 추산 대충. 네, 얼마 정도인데? 2016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 당시에 4,500억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그래서 거예요, 2016 4,500억을 무안에 주겠다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자 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계산이 지금도 한 3년 됐기 때문에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 1조 원이 안 된다. 예, 개발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것으로 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담보하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 별로 안 어려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약속만 해도 안 지킬 경우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기부대 양여 사업에 뭐 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하면 제일 확실하지.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고 관리를 무안군에 맡겨버리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불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제가 하여튼 문제는 남는 게 얼마냐가 문제인데 예. 남는 금액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걸 보니까 예. 무안군 그 공항을 개발할 때 필요하면 광주도 SPC에 주체로 참여하겠다. 광주공항, 무안공항을 광주공항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의지는 밝혔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주가 뭐 하는 거는 무안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 1조 원을 다 할지는 금액 문제나 실현 가능성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근데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 담보만 확실하면 근데 그 측면에서는 이 기부대 양여 사업에 왜냐면 무안도 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안을 이 전체 기부대 양여 사업이 지금 기부대 양여 사업이 아니지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 정부가 얼마 정도를 뭐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안도 하나의 공동 사업자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처분 이익을 우선적으로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군공항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물리적인 부지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다만 주민 수용성이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직접 소음 피해를 겪는다든지 네. 또는 뭐 토지가 수용당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이 생기면 이제 뭐 고도 제한이니 뭐 이런 각종 규제가 생기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이 좀 커지잖아요. 근데 피해 반경 문제도 제가 보기엔 공항 할주로로부터 최대 길어도 10km 이내 아닌가요? 무안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10km 더 넘습니다. 사실 피해 반경이? 그 소음 부분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니 저도 공항 근처에 살아봐서 성남공항이라고 꽤 유명한 공항이 저도 저기 뭐 공항 이전 운동 뭐 고도 제한 완화 운동 이런 걸 꽤 오래 해봐서 그게 이제 우리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문제는 이미 민간 공항으로 다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 공항이 들어온 걸로 인한 추가 피해라고 하는 거는 소음이지. 예. 그럼 소음 피해가 기존 피해 지역보다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면 될 일인데 예를 들면은 광주 이제 시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안읍은 8km거든요. 8km 떨어져 있는데 광주로 말하면 진월동 송도의 소음이 피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청계변은 10km 그러면은 아까 저 대학교 송화철 총장님 거기 청계는 남평읍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광주에 그래서 남평읍 주민이 있어요? 어디? 좀 시끄러워요. 어때요? 에? 시끄러워요? 에? 별로 안 시끄러워요. 편들은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 이걸로 결판될 거 아니까 편하게. 남평읍이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0km. 시끄럽지 않습니다. 남평읍은 괜찮다. 아까 또 예를 10km. 8km 했는데 8km. 무안읍은 8km 떨어져 있는 광주 진월동. 광주시는 그럼 8km 어디쯤에? 진월동.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 어떠세요? 진월동 주민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진월동 안 들린다 맞아요? 저기도 선도시민인데 진월동 주민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더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확실히 광주 주민들이라서 약간 들린다는 얘기 같아 보니까. 저 뒤에 그 아까 진월동 진월동은 동네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저 어떠세요? 산이 있기 때문에 아. 진월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안 저는 이제 진월동 주민인데요.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저는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럼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토부도 민간공항 문제도 같이 결정. 그리고 국토부도 같이 하라고 하시죠. 국토부까지 그러면 육자 TF를 구성하고 여튼 쟁점은 대충 나온 거예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 지역에 피해를 입냐.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안에 실현 가능한 지원, 광주의 지원 방안. 그리고 사실 전남도 입장에서도요. 무안에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남도 조금 책임지세요. 예. 제가 이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대구 공항 문제도 있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좀 가능성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인데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SPC 전문이잖아. 대장동. 나는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 그렇게 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요거까지 오늘 요 문제는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죠.